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를 좌표 평면상에 찍었어. 점으로 다 나타냈을 때 그 점들을 꼭지점으로 다각형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뭐 그래봐야 다각형이겠지. 삼각형이거나. 어쨌든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부터 찾아보자. 위에 거 어때? xy의 합과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하고요. 밑에 것도 어때? xy로 묶어주면 남은 게 x 플러스 y. x 플러스 y의 합, x와 y의 합과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뭐 하자? UV로 지원을 할래. 혹시 A, B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은 뭐가 됐어? U 더하기 V. 두 번째 방정식은 뭐가 됐어? 이거 인수분해 했으면은 x, y에다가 x 플러스 y니까 UV 곱이죠? 곱이 30.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 두 개를 연립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1차, 2차의 연립이니까 U를 V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원래는 대입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11V-V제곱. 그게 30이니까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V제곱 마이너스 11V 플러스 30는 0. 또는 여기서 당연히 곱하면 11, 곱하면 30 더하면 6이 되는, 11이 되는 거는 5와 6밖에 없지? 이렇게 U가 5일 때 V가 6이다. V가 5일 때 뭔 소리야? U가 6일 때 V가 5다. 뭐 이렇게 찍어서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두 쌍을 찾기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 그럼 V가 뭐? 5 아니면 6이다. 맞지? 그러면은 뭐야? 윤. 다시 한번 6, 5. 그럼 다시 원래대로 XY로 돌아옵시다. 첫 번째 요 녀석은 합이 뭐야? 합이 U지. 합이 6, 곱이 5가 되는 수. 두 번째 합이 5, 곱이 6이 되는 수. 맞죠? 여기서도 뭐 해도 된다고 얘들아? XY의 값이 각각 1과 5입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라고 찾으셔도 돼. 알았죠? 어차피 해는 딱 두 쌍이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 하나만 찾지 말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합과 곱이라고 생각해주면 이걸 만족하는 t에 대한 근이 xy다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푸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뭐야? 2, 3 마마. 맞죠? 그래서 뭐예요? x가 2면 y가 3이다. x가 3이면 y가 2다. 라고 찾는 게 원래 기본이기는 해. 알았지? 다시 한번 여기서 그냥 더해서 5 곱해서 6 좀 머릿속으로 쭉 생각해보면서 2번 3이네.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3이다. x가 3일 때 y가 2다. 라고 찾으셔도 되고요.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네 쌍을 찾았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보래. 나타내보자. 1, 2, 3, 4, 5, 6. 1, 2, 3, 4, 5, 6까지. 뭐? 1, 5, 5, 1, 5, 5, 랑, 2, 3, 3, 2. 그러면 뭐야? 요렇게 만들어졌다, 그치? 이 사각형의 넓이 찾아주세요. 뭐야? 뭐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 이 정도 넓이는 사실 나 같으면 이 사다리꼴에서 이 사다리꼴 빼고 이 사다리꼴 빼고 이 사다리꼴 빼는 식으로 나는 갈 것 같아. 내가 1학년이라면. 알았죠? 맞죠? 아니면은 사다리꼴 여기까지 오지 말고 여기서 끊든가.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 빼고 사다리꼴 빼도 좋고. 알았죠? 어쨌든 여기가 1, 5였지. 여기가 1, 2, 3, 5였지. 여기가 2, 3이고. 가자. 내가 지금 만든 이런 꼴로 갈게. 그럼 뭐야? 전체 직각삼각형은 가로가 4, 세로도 4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요 삼각형 먼저 빼자. 밑변 2, 높이 1.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빼기 요 사각형 가보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이 1, 아랫변이 2 더하면 3. 높이 1. 한 번 더 가보자. 얘 뭐예요? 사다리꼴 윗변 2, 아랫변 4. 더하면 6.
높이 1 됐지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첫 번째는 8이고 두 번째는 1이고 세 번째는 2분의 3이고 세 번째는 그냥 3이에요. 그래서 2분의 5가 답이겠네. 답은 3번. 알았어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마지막에 4대립골 넓이 구하는 뭐 이것도 답에는 이제 있겠지만 저것도 저건데 이제 요 연립하는 거 요게 일단 이 문제의 목적이니까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 넘어도 되나요? 지워도 되나요?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했나요? 유빈 알겠지? 응. 근데 질문이 유빈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76번 간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블라블라 라고 하자. 그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 일단 어떻게 찾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알파일 때 y가 알파 마이너스 3, x가 베타일 때 y가 베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결국 y는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x를 찾았는데 알파 베타가 나오고 그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실수다. x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 그 생각을 안 하더라도 얘는 1차야. 얘는 2차야. 다들 기억나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하고 있을 때 어떻게 풀라 그랬어? 1차를 2차에 대입하도록. 맞죠? 그때 우리는 이 1차식을 어떻게 바꾼다? y는의 형태로 바꿔서 아까 했던 요거 로 바꿔서 밑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구할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있는 방정식은 뭐가 됨? 뭐가 됨? x제곱은 x제곱이고 마이너스 xy에 y는 x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y제곱은 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그러면 x제곱 x제곱 사라지니까 여기 있는 x제곱만 남는다. 마이너스 x제곱 1차 마이너스 6x 얘 때문에 플러스 6x 플러스 3x 플러스 9x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서 마이너스 9 그게 우변 k 그걸 이제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k 플러스 9가 나오는데 이걸 만족하는 x가 알파 베타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뭐야? 한별식으로 마무리 씌우면 되죠. 됐지요? 그게 양수가 되면 되겠지. 그럼 45, 4k. k의 범위는 4분의 45보다 작습니다가 나와요.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큰 자연수, 정수 뭐예요? 11이 되겠네. 답은 몇 번?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정리. 81번 갑니다. 자, 볼게요. 사각형 ABCD 4개가 전부 다 정사각형이래요. 가로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잡아주면 되겠죠. 미지수로 또는 식으로. 어쨌든 그때 A의 한 변과 B의 한 변의 길이의 합이 8이다. 요거를 X와 Y로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X와 8-X로 잡는 것도 있을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X, Y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 단원을 생각하면 연립이잖아. 연립 방정식 문자 2개 이상 쓰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X, Y를 쓰라는 법은 아니다. 알았죠? 그냥 X와 8-X로 잡을래? 라고 해도 좋아요. 알았죠? 근데 일단 나는 이 단원을 생각해서 X, Y로 잡을게. 그럼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X, Y의 합은 얼마? 8인 거 하나 찾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전체 길이도 X잖아. 이게 Y잖아. 그럼 이 길이 나오잖아. X에서 Y 빼는 거. 그게 여기도 있잖아. 그러면 뭐 나와? 이거 길이도 나오잖아요. Y에서 이걸 빼면 되거든. 그럼 뭐야? 2Y-X. 끝났네? 문제에서 A와 D의 넓이의 차가 제공됐죠. A의 넓이는 X제곱. D의 넓이는 2Y-X제곱.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뭐 또는 그림에서 보자마자 알겠지만은 X제곱이 당연히 크죠? 그럼 차가 양수 24라는 거는 큰 걸 잘못 뺐다는 얘기죠. 짠. 그럼 X에 대한 식 하나 또 나오잖아. 정리해주면. X제곱 사라질 거니까 그거 쓰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4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제곱. 이거 왜 먼저 안 썼지? 어쨌든 이거 나오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둘이 연립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연립을 할 때 필요한 게 Y가 8-X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되죠. 1차와 2차 연립이 했으니까 대입형으로 푼 건데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게 Y 대신에 그냥 8-X 썼으면 연립 없이 답 나온다. 알았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내가
단원 생각 없이 그냥 이걸 학교 시험에서 만났다면 나는 8-X 썼을 것 같아. 문자는 기왕이면 적게 잡는 게 좋다고 항상 우리 배우지 않나? 어쨌든 y 대신에 쓰자. x는으로 바꿀 걸. 이미 늦었다는데. x는으로 바꾸면 한 번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렇지? 이미 늦었어. 그냥 갈게요. 지금은 바꿀 걸 그랬나? 정리해보자. 얼마야? 32x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플러스다.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4 플러스 64. 상수항 64 곱하기 4 256이지. 마이너스 256. 전 최고책에서 음수 나올 거니까 우리 싫어. 500을 넘기자. 8x 제곱 1창 96x 8일로 좀 이따 나눌 거예요. 96x 얼마야? 280이야? 280 8로 나눕시다. 38, 24, 58, 40 인수분해가 당연히 되겠지. 됐죠? x 값은 그래서 가능한 게 5도 가능하고 7도 가능합니다. 알았나요? 자, 둘 중에 뭐가 답일까요? y를 구해보자. 8-x죠. 얘는 그래서 3이거나 1이거나 나와.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얘가 맞겠죠. 왜? 내가 잡은 미지수에 의해서 생기는 길이들은 다 양수가 돼. y가 1이고 x가 7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땡. 알았니? 예, 근데 뭐 하래? C의 넓이 구하래? C의 넓이는 가로 세로가 저기 C 보이죠? X 빼기 Y를 한 번으로 걷네. 하면 2, 답은 4.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예. 83번 가봅시다. 정리. 저 점점 각 두 개 똑같은 거 지금 점점으로 찍어놨잖아. 저게 힌트 아닐까? 여기 B쪽 이 각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 ABD와 CAB 요 왼쪽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닮음이잖아. 무슨 닮음? 뭐 AA 닮음. 그래서 뭐 중학교 서술형이었다면은 막 A 뭐가 같고 뭐가 같음으로 AA 닮음이다 이런 것까지 쓰겠지. 이제 고등부는 그런 것까지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닮음 그걸 쓰자. 그리고 두 번째 누굴 미지수로 잡으라는지 얘기해놨네. CD가 X면 얘가 X-1일 것 같아. 맞죠? 또는 뭐 얘를 X로 잡고 X 플러스도 좋고 어쨌든 닮음 써보자. 근데 이 길이가 안 나와 있네. 써야 되나? Y라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가보자. 누구 대 누구는 6대 8대 Y는 뭐 작은 삼각형에서 나오는 세변의 길이 해당하는 길이로 큰 삼각형에서도 써보자. 뭐 대 뭐는 6대 8대 Y는 뭐 대 뭐다? X-Y 대 X-1 대 Y 대 8 더하기 X니까 맞죠? 끝났네. 그럼 이거를 적당하게 두 개씩 비교하자. 뭐로 쪼갤지는 너희들의 자유다. 6대 8은 X-1 대 Y만 쓰고 6대 Y를 한 번 더 쓰든 8대 Y를 쓰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뭐가 편하겠니? 뭐 비슷하겠다. 그냥 8대 Y 쓰자. 8대 Y는 Y 대 8 더하기 X. 됐죠? 자, 위에 거는 내항, 외항 곱해주면은 6Y는 8X-8입니다. 얘도 내항, 외항 곱한 거가 같다. Y제곱은 64 플러스 8X랑 같다. 두 식을 연립해주면 끝나겠네. 그럼 뭐야? 1차와 2차에 대한 연립이니까 대입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8X는으로 가자.
그러면은 U가 플러스 8이니까 요 녀석을 8x에 그대로 쏙 대입해주면 끝나잖아. Y제곱은 64에다가 플러스 U가 플러스 8이네.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72 6과 12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Y로서 가능한 것은 당연히 길이니까 음수는 안 되겠죠? 양수 12. 그럼 Y가 10이니까 X는 뭐예요? 아유 힘들어. 8X는으로 일단 쓰자. 8X는 얼마예요? 80. X는 10. 끝. 그럼 이제 둘레의 길이는 다 더하면 되니까 생략할게요. 끝. 95번 가. 93번 가보자. 유형 질문으로. 요거 잘 나왔다 질문. 여기서부터 설명 좀 할게요. 아마 이 유형 포함해서 뒤에 유형 한 3개는 아마 설명이 필요한 유형일 겁니다. 오늘 그거 설명으로부터 문제 개념 설명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거의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끝났잖아. 요 부분 맞지? 자, 여기 지금 유형 26번부터 시작되는 여기 파트가 이제 내가 좀 설명이 필요한 유형들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저 녀석입니다.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이 2개다. 그 두 개의 2차 방정식에 대하여 공통근이 가져요. 공통근을 가져요. 라는 문제. 자, 그러면 뭐 한다? 우리는 일단 공통근을 문제가 알파라고 두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말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알파라고 둘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2차 방정식에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해요. 그럼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 2개가 생겨 있겠지. 근데 그 방정식들 자체가 막 미지수 K나 M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 문자 2개짜리 연립 방정식을 하니까 2개를 연립을 할 거야. 근데 그 연립의 방법이 가담법도 아니고 그냥 진짜 생으로 더하거나 생으로 빼거나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려. 끝. 그게 바로 요 유형 26번이에요. 26번 질문 있었지. 자, 간다. 요거 봅시다. 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만 했지. 그럼 우리는 뭐 한다? 그 공통근이 하나든 2개든 뭐든 어쨌든 알파라고 두고 두 식에다 대입을 해보자.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방정식에다 대입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가 나옵니다. 요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 하나야. 승현아, 다리 덜덜 떨지 말고 더할래 뺄래? 네 느낌을 믿어봐. 뭐? 맞습니다. 왜 뺄 거야? 그걸 얘기를 해보자. 왜 빼고 싶어? 그렇지. 자, 더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알파 제곱이 남아. 가끔 이런 문제에서 더하는 거는 그냥 빼기랑 똑같은 거라서 이거는 말고 똑같이 알파 제곱 나와 있는데 더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끔이지만 있을 거예요. 그때 더하는 이유는 뭐다? 2차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식들에서 문자가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 줄 거야. 뭐 B면 B, A면 A. 알았음? 그때 더할 거고, 뺄 거고, 더할 거고,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뺄 겁니다. 왜? 문자가 많으니까 2차식이라도 좀 없애주자라는 의미지.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빼주면은 A-B에 알파로 묶어주고 요거 둘이 뺀 거 B 빼기 A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A 빼기 B로 바꿉시다. 그럼 뭐가 보여? A-B가 공통인수인 게 보여?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곱해서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0이면 되지. 그래서 이 방정식은 둘이 빼봤더니 뭐가 됐어? A와 B가 완전히 똑같거나 아니면은 알파가 1이거나 둘 중 하나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문제에 따라 이거에 좀 달라진다. 근데 이 문제는 얘는 틀렸어요. 왜? A, B가 똑같다라는 말은 두 방정식의 생김새 자체가 똑같다는 말 아니야? 그지? 방정식 자체가 두 방정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고 두 번째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 되니까 무슨 공통근을 가져? 두 개의 공통근을 갖게 되잖아. 근데 문제는 오직 하나의 공통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탈락인 거야. 알았나요? 그러면 알파가 1이 맞습니다. 알파 1을 넣어봅시다. 어디? 여기. 그러면 알파 1 넣었다. 그럼 뭐야?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밑에 거도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오케이? 끝? 답은 2번. 알았나요? 끝?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하나 정도만 더 풀어볼까요?
뭐 할까? 이거는 존재한다. 이거는 똑같잖아. 오직 하나의 공통분. 이것도 알파 넣고 둘이 빼보면은 덜 리가 없지. 빼보면은 뭐 나올 겁니다. 근데 요번에도 이차항 합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는 알파 제곱 블라블라, 하나는 2알파 제곱 블라블라. 위에 거를 2배 해서 빼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또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인수분해 하고 나면은 뭐 아니면 뭐 나올 건데 하나는 두근을 가지도록 할 거야. 공통분이. 시기 때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거는 탈락이고 나머지가 다를 겁니다. 알았나요? 자, 95번 하나 더 풀어보죠. 어차피 이거 질문이기도 했고. 자, 이번에는 공통분을 가진다라고만 했네. 뭔가 조금 달라지는지 한번 풀어보자. 간다요. 그래서 나는 일단 공통분을 나 알파라고 해볼래. 그래서 두 방정식에 둘 다 대입해볼래. 알파 제곱 플러스 2m 알파 플러스 9가 빵이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2알파 제곱에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3입니다. 됐나요?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 니네들 간식 왔다. 음료수. 감사합니다. 제가 해도 되는데. 현준이 시키면 되는데. 뭐 이렇게 무겁지? 음료수라서. 아니요. 만 꽉 차 있을걸요? 네. 3개씩 시킨 거랑. 수고하십시오. 네. 아깝다. 현주 시키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뭐 하시면 됩니까? 위에 거를 통째로 2배 해서 빼면 되겠죠. 그럼 2알파 제곱 사라지죠. 맞지? 간다. 4m 알파 빼기 m 알파. 3m 알파. 뺐다. 이거 2배 해야 된다. 18 빼기 3, 15. 됐나요? 그래서 m 알파는 마이너스 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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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지저분한데요? 아, 이건 다르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보이지? 그지? 그래서 다르게 빼자. Sorry. 자, 요게 아까 잘 안 나온다 했는데 나오네? 약간 연립으로 가야겠네. 뭐? 밑에 거 2배 해서 빼야 돼. 왜요? M 사라지잖아. 그지? M이 사라지잖아. 그럼 이게 더 낫지. 그럼 밑에 거 2배 했고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3알파 제곱 6 빼기 9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이 1이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오지. 첫 번째, 알파가 1이다.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알파가 1이다. 이거 슉 집어넣어 봅시다. 뭐예요? 1 플러스 2m 플러스 9는 빵. m은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예요. 됐죠? 밑에 것도 똑같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얘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래. 넣어보자. 1 마이너스 2m 플러스 9는요. 그럼 m은 뭐 나와요? 5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양수m을 구하래. 끝. 알았지? 그래서 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때? 좀 가강법 비슷하게 실습에도 있기는 하죠. 자, 어쨌든 끝. 여기까지. 공통분 끝.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가봅시다. 뭐? 부정방정식. 요 문제 풀이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유빈 씨? 잠깐 해주세요. 자, 갑니다. 부정방정식. 유빈아, 부정이라는 단어 들어봤나? 부정이 뭘까? 후부정사 하지 마세요. 영어 아니에요. 부정이 뭘까? 질문을 바꿔볼까? 초부정사의 그 부정이 뭐야? 정할 수 없다가 맞지? 그치? 정할 수 없다. 뭐 나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참사가 정해지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했었던 것 같아. 투부정사 의미할 때.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합니다.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의 의미는요. 뭐 아니야. 나 이런 의미도 있는데 부정은 정할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그래.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보자.
방정식입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부정인 방정식 뭐야? 근을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게 부정 방정식의 의미야.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근을 찾아야 돼.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정할 수 없어. 왜 정할 수 없느냐? 너무 많은 거지.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방정식. 그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예를 들어서 뭐냐? 이제 간다. 결국은 미지수, 문자라고 할까요? 미지수가 몇 개? 2개야. 그러면 식을 몇 개? 2개를 주면은 둘이 연립해서 해가 한 쌍이든 두 쌍이든 유한계로 뚝 떨어지지. 누굽니다. 누구 또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근데 미지수 2개인데 몇 개? 식이 딸랑 하나만 주어지는 거야. 그럼 해가 무수히 많죠.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빼기 4가 0이다 라고 하는 놈의 해를 찾아보라고 해봐. 그럼 뭐야? 4빵도 답이고 5 마이너스 1도 답이고 6 마이너스 2도 답이고 7 마이너스 3도 답이고 별로 많잖아. 맞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뭔 말 알? 뭔 말 알?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해를 유한계로 딱 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는 거야. 첫 번째가 바로 정수 조건이에요. 유형 27번. 두 번째가 바로 유형 28번. 그렇게 정수 조건, 근들이 정수입니다. 근들이 실수입니다라는 근에 대한 조건을 제공하면은 풀 수 있게 되는 거다. 자, 그때 풀이 방법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정수 조건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식, 미술 2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식을 어떻게 가냐면은 자, 요 말이 사실 제일 어려워.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하여 뭐 한다? 인수분해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게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야. 처음에 마치 변형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문제집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방정식의 상수항을 적당하게 이것과 이거의 합의꼴로 변형을 하면은 요 녀석은 인수분해가 돼. 약간 이렇게 가거든. 근데 그 적당히 변형을 너희들이 처음에 만들고 시작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상수항을 무시하라고 해. 상수항을 무시한 채로 변형을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할 거야. 근데 무시한다고 해서 없다가 아니라 내 맘대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예시 문제 96번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문제인데 xy-2x-2y-1 저 상수항 마이너스 1을 뭐 적당히 변형을 해야 된다고. 그때 1 더하기 4예요. 5 더하기 2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없다고 생각하고 또는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고 요 녀석만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해봐. 승현아, 앞에 연아야. 요 밑줄 친 요 녀석 인수분해 해봐. 우리 머릿속에 인수분해 최근에 정리했었지. 부차 방정식 할 때. 그 중에 어떤 인수분해 들어가? 뭐? 공통인수? 그것도 좋아요. 또 공통인수를 발견 못하겠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현준아. 아니야. 듣자마자 무시해서 미안해. 규린아, 뭘까? 인수분해 잘 생각해봐. 공통인수 묶는 게 있었고 공식 쓰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지? 시환형이 있었고 그 안에 보기천식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지? 문자 여러 개 있었잖아. 문자 2개잖아. 자,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봅시다. x의 1차항 뭐예요? y-2. 그때 마이너스 2y를 마이너스 2y로 두는 게 아니라 2y도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문자가 여러 개인 인수분해는 보통 공통인수 찾아가잖아. 그래서 이제 공통인수 얘기한 거고. 알았죠? 그러면 내 맘대로 상수항이 뭐가 된 거야? 4가 된 거야.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럼 뭐? 마이너스 5가 필요한 거지. 알았나요? 그렇게 변형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집을 보면은 처음에 이거를 갑자기 플러스 4와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 4가 바로 보일까? 아니. 그래서 공통인수 찾아가듯이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상수가 내 맘대로 바뀌게 될 거다. 알았지? 그 얘기를 한 거였고 어쨌든 인수분해 마무리 지어주면은 x-2와 y 왜 이래? y-2의 곱이 얼마 넘어가서 5가 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xy가 정수인 거 또는 자연수로 나올 때도 있고 정수인 거 참고해주면 정수 빼기 정수는 뭐예요? 정수죠. 정수 빼기 정수는 뭐예요? 얘도 정수죠. 그 두 개를 곱했는데 얘가 뭐가 나왔어요? 정수가 나왔대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되려면 앞에 있는 정수 정수. 얘들이 무슨 정수 정수? 위에 있는 정수의 약수인 정수들. 그래서 답은 뭐다? x-2와 y-2가 통째로 1, 5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5, 1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양수라고 한 적 없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이 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각각 전부 다 x와 y의 값을 찾아보면은 얘는 3, 얘는 7, 얘가 7, 얘가 3, 얘가 1, 얘가 마 3, 얘가 마 3, 얘가 마 1. 1 이렇게 4쌍이 나올 겁니다. 알았음? 그 중에서 더해서 큰 거는 2개. 10이겠죠? 이게 답이고.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이에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두 번째. 그럼 실수 조건은? 실수 조건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꼴변형입니다. 어떻게요? 실수가 가지는 성질. 실수의 성질 뭐 있어, 현준 씨? 그렇지, 크거나 같다. 어렵게 얘기해. 그리고 뭐 복소수에서 나왔던 실수의 성질은 켤레 만들어도 자기 자신. 뭐 이것도 있긴 했지. 뭐 지금은 필요 없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식들 꼴로 변형을 해주세요. 그때 모든 항들이 다 합해서 뭐 제곱 더하기 제곱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그리고 우변에는 뭐 아까는 결국은 는 K꼴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여기는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는 요게 정수고 저기 썼던 거 얘도 정수인데 얘도 정수일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정수 정수들이 약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느낌이라면 얘네들은 0.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를 이용하는 거지. 문제 풀어보자. 실수 조건. 자, 갑니다. 방정식 블라블라블라를 만족하는 두 실수 xy의 대화. 자, 이거 사실 나는 보자마자 대부분이 그럼 x제곱 썼고 마이너스 xy 썼고 4y제곱까지는 썼어. y제곱 하나 남았죠? 뒤에서 쓸래요. 그래서 끝. 끝. 그래서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3 하고 끝나는 거야. 요거를 너희들이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모든 문제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변형이 될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떻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세요. 어차피 2차 방정식 나올 거야. 근데 그 녀석이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다른 말로 고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시면 돼. 자,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 거야. 지금 나는 발견을 했지. 제곱 더하기 제곱꼴을. 근데 발견을 못할 수도 있잖아. 또는 너희들이 못했거나 문제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해본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점 정리를 해보세요. x에 대한 1차 항. 4y가 개수고 x가 1차 항. 5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판별식을 쓰자고. 뭐 나와? 4y제곱에서 마이너스 5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나옵니다. 한 번 더 정리.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보이냐? 뭐가 보이냐? 완전 제곱식 보이냐? 근데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실근 가져야 되지. 근데 제곱인데 앞에 음수가 붙었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0보다 작거나 같으라고 하는데 작을 수가 없지. 그럼 같은 거밖에 안 되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그럼 y가 마이너스 1 나오면 다시 한번 때려 넣어주면은 이거 4 나올 텐데 4 이렇게 해 나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 길이를 보면은 이걸 발견할 수 있으면 제일 땡큐. 그래서 이게 풀이 1. 알았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거는 너네들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눈치라고 해야 되나? 에 의해서 발견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아예 못 만드는 문제도 있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나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이라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봐. 지금처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완전 제곱식 만들어 줄 거야.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y가 1개 또는 2개로 뚝 떨어져 주도록 해줄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푸시는 게 두 번째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두 가지 풀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질문한 거 97번 하나 있었지 일단. 맞게 푼 사람들도 있겠지만 9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97번은 또 하나 달라. 지금 얘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유형 27번에 넣어놨지. 근데 사실 97번은 다른 유형입니다.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차 방정식이 근을 갖는데 그 근이 뭐다? 정수인 근. 정수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뭘 써주냐면 있잖아. 두 근을 일단 알파와 베타로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고 합니다. 합과 곱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문자는 문제에서 제공되어 있는 계수 K나 M 그리고 내가 잡은 미지수 알파, 베타까지 미지수가 총 3개가 나올 거야. 근데 합에 대한 식 하나, 곱에 대한 식 하나 하면서 식은 딸랑 2개가 나올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하나 적지. 그럼 뭐다? 이것도 일종의 부정방정식인 거야. 그럼 너희들은 하나의 문자를 사라지게 해봐. 당연히 근으로 잡았던 알파, 베타가 아니라 미지수로 잡혀있던 문제에 있는 개수에 있는 문자인 K나 M을 사라지게 너희들이 연립을 할 거예요. 그럼 연립을 해주고 나면은 뭐가 바뀌게 되냐면은 미지수가 하나 줄어. 알파, 베타라고. 그러면서 내가 연립해서 만든 식달랑 1개가 나오는데 그 녀석이 알파, 베타 정수들에 대한 얘기라서 너희들의 풀이는 뭐가 되냐면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 단 알파, 베타는 정수. 정수 조건입니다. 오케이? 자, 97번 풀어본다. 두근 알파와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합을 씁니다. n-5요.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곱을 씁니다. n 플러스예요. 둘이 빼면 m 사라지죠.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7. 끝. 뭐요? 부정방정식 아까 그 우리가 풀었던 대표 문제 하나 그거랑 똑같이 생겼죠. 개수만 살짝 달랐죠. 아까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 인수는 합니다. 또 어떻게? 공통인수 생기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상수항 1이 생겼죠? 5번에 또 더하죠. 그럼 얘가 1, 8, 2, 4, 4, 2, 8, 1, 마 1, 마 8, 마 2, 마 3, 마 3, 마 2, 마 8, 마 1. 8쌍 중 하나일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 중에서 똑같이 생겼는데 베타가 크면은 베타 마이너스 1도 알파 마이너스 1보다 크겠지. 얘네들 다 사라져주면 되는 거고 얘네들 다 사라져주면 되는 거. 얘네들 다 사라져주면 돼. 그러면 해는 총 몇 쌍? 네? 알파, 베타는 총 4쌍. 알았죠? 예. 그때 나오는 M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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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값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랑 이건 아마 똑같은 건 나올 거예요. 맞나? 이거랑 이것도 아마 똑같은 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M값은 2개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알았죠?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기기. 난 정수인 줄 알았더니 자연수였네. 밑에 거 사라져야 된다 맞죠? 그래서 29가 답일 겁니다. 3번. 알았음. 여기까지. 어때요? 쉽죠? 끝. 이제 1102번으로 가봅시다.
이거 아까 한 거잖아. 1111번을 가봅시다. 자, 일단 이 녀석들 잘 정리해 두세요. 너희 반은 내가 방학 때 어떻게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방학 때 이 녀석들을 설명하는 반이 있고 내신 대회 때 해줄게. 지금 일단 기본만 하자 하는 반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반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어쨌든 이 녀석은 심화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맞아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알았죠? 잘 연습 좀 해두시기 바람. 그럼 남아있는 문제들은 유형 질문이라도 일부러 내가 한 개씩 두 개씩밖에 안 풀었거든. 남아있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집에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알았죠? 알았죠? 네, 잠깐 쉬었다가 1111번 행일 문제로 갈게요. 세 문제. 자, 1111번. 자, 요거는 요 1단계에서도 나와 있는데 요거 1단계 까먹어서 너네가 질문인가 모르겠다. 자, 가끔씩 등장하는 중등 기하들 나오면은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PB 곱하기 PC는 PA의 제곱과 똑같다. 그죠? 다시 한번 뭐? PB, PC의 곱은 PA의 제곱과 같다. 이거 중등 기하. 요거 어디 갔냐? 요거. 알았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PB, PC. 근데 PC가 바로 안 나고 PB 더하기 BC로 가야겠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는 PA의 제곱. 24X제곱. 끝. 이 방정식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요거 아마 이거 못 세워서 너희들이 질문이 아닐까 싶다. 자, 어쨌든 전개해보자. 요거 전개 어떻게 할래? X제곱 플러스 6과 X의 차. 그리고 얘는 X제곱 플러스 6과 X의 합차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뺀 걸로 보면은 24X제곱. 그래서 좌변 전개해주면 X 4승 12 11 넘어와서 마이너스 24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 13 마이너스 13 X제곱과 플러스 36. 그래서 이거는 X제곱을 X로 치환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해야겠네. 이 지운다.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6. 인수분해가 되나봐. 49. 그래서 X제곱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9.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 그럼 이제 끝 나왔으니까 생략할게요. 됐죠? 끝. 다음 21번. 이건 행일인가 보네. 맞네. 자, 행일. 21번. 누가 봐도 오메가. 맞죠? 근데 가의 오메가랑 나의 오메가가 다르네. 그거 잘 참고하고. 어쨌든 가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녀석, 가에 나오는 녀석은 오메가의 3승이 1입니다. 일단 차수 내리기용 공식. 오메가 3승은 1. 두 번째, 인수분해 했다 치고 빡빡빡 해주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됐죠? 자, 요거 가지고 식 변형해보자. 오메가 더하기 1분의 1은 그대로 갑니다.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1도 그대로 갑니다. 근데 세 번째 녀석은 2분의 1이 되죠. 네 번째 녀석부터는 다시 똑같이 돌아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쭉 갈 거야. 세 개씩 끊어보다 보면은 3의 배수에서 끊어지죠. 근데 오메가 30승도 3의 배수죠. 그럼 뭐야? 또 똑같이 이렇게 끝나겠네. 그러면 요 녀석들이 몇 번 반복되고 있다? 딱 10번 반복되고 있겠지. 맞지? 총 30개고 3개씩 묶은 거니까. 근데 요 녀석 어떻게 정리할래? 어떻게 정리할래? 오메가 더하기 1을 넘어가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로 가면 되지 않을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을 넘어가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분의 1이 있고요. 그러면 요 두 녀석 뭐 통분한다고 생각해볼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을 했어.
요 녀석은 1입니다. 요 녀석은 마이너스는 묶였으니까 플러스로. 오메가가 되죠. 자, 1 더하기 오메가 뭐예요? 또 마이너스 오메가지. 뭐야? 그냥 1이네. 뒤에 2분의 1이 계속 있네. 그럼 2분의 3이 되겠지. 요거 하나가 2분의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은 2분의 3이 아까 몇 번? 10번 반복된다고 그랬지. 15네요. A가 15예요. 됐음? 두 번째, 예, 다르죠? 1번 공식,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주면 그리고 내가 항상 안 쓰던 건데 오메가 바도 역시 3승은 마이너스 1이죠. 똑같이 성립하죠. 그럼 이 녀석 앞에서부터 갑니다.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은, 오메가 4승은, 오메가 5승은. 그래서 1부터 오메가 5승까지 합이 0이 나왔고 오메가 6승은 다시 1. 그리고 오메가 7승은, 오메가 8승은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합이 0 나왔고 이 녀석의 합은 2번 공식을 필요로 합니다. 요거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죠. 이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되지? 2오메가가 되겠네. 2오메가. 얘는 0. 됐죠? 두 번째. 요거. 똑같이 갈 건데 결국은 2오메가 바만 남겠지. 그러면 식 정리해주면 뭐야? 4 오메가 바입니다. 오메가 바 3번 공식이 필요하네.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이 1이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이 1이니까 답은 4. 값은 4. 둘이 더 곱하면 답은 60. 이렇게 오메가 문제 풀면 끝. 됐지요? 자, 요 문제 역시 정리할 거 필요한 사람, 시간 필요한 사람 정리. 자, 요 녀석은 오히려 언제 많이 풀었었냐면 지금 하고 있는 고차보다 저기 앞에 있었던 어디냐 거기 복소수에서 더 많이 만났었던 녀석 아니냐? 그지? 저 오메가라고 나와 있는 저 녀석도 그렇고 G도 그렇고 복소수에서 사실 진짜 많이 풀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오메가 알고 있으면 편하겠지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오메가니까 다시 한번 등장한 거예요. 맞죠? 자, 일단 G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이게 뭐요? 마이너스 I거든. 기억나죠? 그 녀석을 지금 N승하겠다. 됐죠? 두 번째, 오메가라는 녀석이 있어. 다시 한번 써보자. 1 더하기 루트 3i잖아. 이거 만나면은 복소수 단어에서는 오메가를 몰라 썼으니까 일단 양변 2배하고 1 넘겼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아. 일단은 2오메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우변에 루트 3i를 남겨보자. 양변을 제곱합니다.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은 4. 약분을 해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주면 앞에 오메가 플러스 1배를 해주면은 오메가 3승 플러스 1은 0. 이게 나오잖아. 아, 뭐예요? 오메가 친구 나왔지. 그럼 이게 1번 공식으로 사용해주면은 2번 공식은 바로 여기다 넣은 거. 요거 나오잖아. 이거 가지고 풀어주는 거지. 뭐하래?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오메가를 몇 승? N승을 하겠대. 됐죠? 그때 2라는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얘도 뭐 나오고 얘도 뭐 나오고 1 나오세요 라는 얘기 아니냐?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N은 뭐면 돼? 4의 배수면 되겠죠. 맞죠? I는 4승 할 때마다 1 나오니까 얘는 조심해야 된다. 3의 배수 아니다.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오메가 6승이 1이죠. 6의 배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N은 12의 배수.
그렇지? 그럼 1000 이하의 12의 배수의 개수 몇 개인지 세면 끝나겠네. 알았죠? 예, 여기까지.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시험에서 나오는 1차 부등식 쪽이라고 하면은 유형 크게 보면 한 2개. 좀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한 4개 정도 시험에 나와요. 알았죠? 그 녀석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심플하고 다음 시간이 진짜 찐이다. 부등식 파트는. 자, 오늘 하려고 하는 1차 부등식에서는 시험 범위에, 그래서 이번 시험에, 너네들 시험에 뭐가 나오니? 라고 하면 크게 보면 2가지를 그랬지. 하나는 절대값이야. 물론 지금 요 유형 1번인가 2번 쪽에 있는 그냥 기본적인 부등식도 있기는 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쉬운 편이라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요 녀석이 일단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유형이고요.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3개로 쪼개질 거야. 그 다음에는 2번째는 이제 활용형이에요. 물론 요 숙제 안에는, 요 단원 안에는 연립 1차 부등식도 있기는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편이라서 나는 딱히 개념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숙제로만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크게 보면은 2가지.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쪼개보면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크게 보면은 또 3개로 또 쪼개져요. 첫 번째는 절대값 부등호 상수 K. 2번째 유형은 절대값 부등호 요쪽에 또 어떤 식. 여긴 당연히 X의 식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얘도 식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상수 K. 알았지? 요렇게 3가지 유형.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3번째 거. 오케이? 첫 번째, 2번째는 비교적 훨씬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러고 나서 활용형으로 넘어오면 어떤 유형이냐면은 과부족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쪼갤까? 과부족이라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찐 활용형인데, 그 녀석들은 좀 어떤 놈들이 있냐면은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위주로. 하나는 농도고 하나는 매출. 여기서 이제 내가 가끔 농도 설명을 좀 하지. 매출은 쉽고 또는 판매 금액. 자, 어쨌든 과부족 문제는 예시로 생각을 해주면은, 예시로 얘기를 해주면은 김의자 문제예요. 한 번씩 풀어본 사람도 있을 거다. 알았음? 여기까지 너네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1차 부등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하는 제일 기본적인 1차 부등식,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너무 쉬워서 딱히 설명을 잘 안 해도, 연립 바로 나오네.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더 얘기할게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어디 갔어? 뭐 어디까지 넘어감? 아, 활용이 먼저 나온다고? 보죠. 여기 있구나. 요거. 1177번. 자, 절대값은 9보다 작다. 자, 요 녀석은 어떻게 푸세요가 기본 풀이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값의 정의. 뭐? 놀래라. 또 아이폰이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를 생각하세요. 자, 간다. 뷰리나 절대값 x가 그냥 3이다라고 하면 x 얼마야? 뿔마 3. 그렇지. 이 녀석의 정의가 뭐냐면은 x란 놈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입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점이 있으면은 3만큼 떨어진 거, 3만큼 떨어진 거, 왼쪽으로 3만큼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값은 마 3과 뿔 3 해서 2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게 3보다 작다라고 하면 3보다 뭐 하다는 얘기야? 좀 더 가까워요라는 얘기니까 이 안에. 그래서 너희들은 x가 마 3과 3의 사이라고 하지. 만약에 얘가 0보다 뭐 하다면 크다면 거리가 더 멀어요. 그래서 얘를. 그래서 답을 뭐라고 쓰니? 마이너스 3보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3보다 더 커요라고 하잖아. 그 녀석을 안에 x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식이 들어가도 똑같이 살려주면 됩니다. 작네? 가깝네? 그래서 2x-1은 마이너스 9와 9의 사이 범위 해서 x의 범위로 넘어가면 끝. 맞지? 이렇게 풀잖아. 맞죠? 그럼 하나 더 가볼까? 2번째 거 가보자.
어디가 쓸까? 아니, 여기 있네. 1188번. 절대값 안에 4x-5 식이 들어가 있는데 옆에 반대편에도 2x 플러스 4 식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어떻게 푸는 게 기본풀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범위 나누기. 말은 범위 나누기지만 실제로는 절대값을 풀 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떠올린다기보다는 그냥 부호 없애기, 부호 양수로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값 속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음수만 많이 붙여서 라고 풀잖아. 근데 절대값 속에 식이 들어가 있어. 4x-5 이게 양수야 음수야? 몰라. 모르면 우리가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x가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4분의 5보다 작을 때라고 바꿔서 풀죠? 그러면 첫 번째 좌변은 뭐예요? 얘는 그냥 풉니다. 그래서 슉슉슉슉 넘어가주면 2x 9 x는 2분의 9보다 작다. 그때 이걸 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얘랑 겹치는 범위로. 그래서 x의 해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9보다 작아요 라고 풀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이번에 x가 4분의 5보다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얘는 2x 플러스 4 그대로. 그래서 5변 넘어가주면은 6x고 얘는 1이죠. x는 6분의 1보다 큽니다. 근데 이것만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쟤랑 겹치는 거. x는 6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다. 그래서 두 개 또는이니까 합집합하듯이 해주면은 뭐야? 6분의 1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작다. 이 안에 있는 정수 x의 개수 뭔 답은 생략할게요. 1, 2, 3, 4겠지. 맞지? 그런데 얘는 다르게 풀어도 됩니다. 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풀어도 된다고? 잘 봐. 얘가 양수 9였다면 어떻게 푸냐? 마구, 물구. 맞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등호 두 개짜리니까 연립부등식이죠. 1번 부등식을 풀고 2번 부등식을 풀어도 돼요. 1번 부등식 풀어보자. 어때? 6x 1 x는 6분의 1보다 크다. 2번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어때? 2x 9 x는 2분의 9보다 작다. 따라서 x는 6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같은 답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서 절대값이 있고 반대편에 식이 있는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기본적인 부등식은 당연히 범위 나누기로 푸는 게 기본 풀입니다. 서술형에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빨리 답을 내고 끝내고 싶거나 혹은 이 녀석은 사실 이 88번처럼 단독 출제하는 문제보다는 연립 부등식에서 뭐 하나의 부등식, 두 개의 부등식, 세 개의 부등식 나오겠지, 연립하라고. 그때 그 하나를 담당하는 용도로 좀 많이 나올 거야. 그럼 빨리 이 녀석의 해를 풀고 넘어가야 되겠지. 연립을 하러 가야 되겠지. 그때는 지금처럼 푸시면 좀 더 빠릅니다. 알았음? 그럴 때 사용을 해주세요. 알았나요? 아이고, 감사해요.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제 절대값 두 개짜리 요거. 자, 요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92번. 요 녀석을 지금 내가 뭐 다른 풀이라고 했는데 원래 풀이는 뭐야? 원래 풀이는 범위 나누기죠. 그래서 연아 너가 푼 게 원래 풀이고 그 범위 나누기가 서술형용 풀이다. 알았지? 뭐 하는 거 x가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식 자체를 써보면은 1보다 작은 애가 둘 다 음수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x는 크거나 같다. 뭐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1보다 작다. 이거 하나의 첫 번째 해. 뭐 여기서도 또 해. 여기서도 해. 이건 있잖아. 그 풀이가 일단은 기본 풀이다. 알았죠? 그런데 그래서 서술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었고 그걸 위해서 내가 요 녀석 그래프 그리는 거. 뭐 원래는 막 x축 그리고 막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딴 거 다 지우고
딱 그래프만 그려주면은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게 그리면 됩니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왜 빗나가니? 맞죠? 그릴 줄 알죠? 두 번째 거기다 절대값 하나를 더 붙여.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된다 그랬어? 1과 2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원래는 1보다 작을 때의 식 자체를 쓰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나오잖아. 원래는 그래서 그 함수를 그리는 거야.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에만 집중해보자.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생각하고 전개를 했을 때 누구만? 기울기만 봐. 뭐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근데 1보다 커져버리면 한 놈은 그냥 x-1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니까 기울기 0 나오겠죠. 여기서 2보다 크니까 절대값 둘 다 그냥 풀 거거든. 기울기 얼마? 2가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0짜리, 2짜리 그려주면 돼. 그 다음에 하나 정도만 더 해보자. 뭐? 절대값이 또 붙어. 4 해보자. 그럼 어때? 1과 2와 간격 좀 멀리 4를 가지고 가보자. 역시 여전히 그림은 당신들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기울기만 집중합시다. 간다. 1보다 작아지면 셋 다 음수 마이너스 3x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1보다 커져버리게 되면 얘는 x,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그 그림을 그릴 줄 알겠니? 늘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92번은. 왜?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1차 부등식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요 함수와 이 함수, 상수함수 y는 7이죠. 에 대하여 우리가 찾고 싶은 부등식의 해는 이걸 만족하는 해는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비교했을 때 이 함수가 작은 거, 더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은 같은 거 만나도록 하는 해 범위를 찾아볼래? 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왼쪽 함수를 그려줄 때 방금 저 그림을 생각해서 저 방식이라고 했지. 저 방식을 생각해서 x는 1과 2를 기준으로 누구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과 0과 2로 바뀔 테니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때 이제 우리는 여기다 뭘 같이 표현을 해보자. y는 7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을 해보자. 그럼 그 y는 7이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 뭐 해보자. 이때의 y좌표를 구해보자. 2를 넣든 1을 넣든 어쨌든 요 넣어주면은 1 나오죠. 근데 우리는 1을 그릴 거니까 훨씬 위에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아이씨 왜 주황색이냐. 아 몰라. 그럼 우리는 뭐 찾아주면 돼? 아래에 있거나 맞는 범위. 노란색 함수가 빨간 거보다 내려가는 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우리의 답인 거지. 이 범위를 쓰면 되는 거지. 그때 요 경계값 얼마, 요 경계값 얼마 찾는 방법은 기울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미리 구해놓는 거야. 기울기 2잖아. x값과 y값 증가량이 1대 2니까 기울기가 2였겠지. 근데 y값 지금 1에서 7까지 6 증가했네, 3 증가하겠네, 3 감소했겠네. 그래서 우리의 해는 이게 답인 거죠. 됐죠? 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풀어주는 게 내가 말했던 아까 그 다른 불이하연하지. 알겠죠? 오케이? 유빈아 알겠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당장은 내가 설명하느라 또는 너희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나 익숙해지고 나면 얘 무조건 빠릅니다. 범위 나누기보다. 알았음? 그래서 유빈이 찍는 거 좋은데 이것도 같이 찍어놔. 알았죠? 아씨. 알았죠? 찍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요 풀이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둘 다. 그래서 요 유형을 풀 때 물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가끔씩 막 여기 막 분수 들어가 있고 해서 이 정수개수부터 수상하잖아. 분수 들어가고 해서 기울기를 이용했을 때 요값 찾는 게 좀 귀찮을 때도 있어. 왜냐면은 기울기는 있는데 막 여기 3만큼 나온 거야. 그럼 막 여기 2분의 3 분수 나오고 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하거든. 좀 많이 귀찮을 수도 있기는 하다. 알았지? 그래도 범위 나누기보단 빠를 거야. 알았음? 그거 잘 생각해주고 풀어주시면 되고. 그럼 지금 이 순서상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과부족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요 농도 같은 얘기 요거 숙제 풀어오면 내가 설명할 거고 일단 자 과부족은 사실 한 번 풀이를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근데 그 풀이가 손에 안 붙을 거다.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내가 풀이해주는 거 잘 써놨다가 집에서 비슷한 문제, 비슷한 방식으로 같이 뭐 따라서 한번 싹 풀어보세요. 그게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해야 그래야 이 풀이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알았음? 알았음? 오늘 딱 마지막 문제 하나. 자, 간다! 여기는 수진의 반 학생들이 있어요. 소방 교육을 받고 싶어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문제가 나왔죠? 긴 의자가 있습니다. 실습실에 모이는데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어쩌고 저쩌고 4명씩 앉으면 어쩌고 저쩌고. 자, 이 문제야. 학생들이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찍지 말고 누구를 미수로 잡을래? 학생이야? 의자야? 학생을 X로 잡으면 3명씩 앉는다? X를 3으로 나누거나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3의 배수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X가. 학생 수가. 맞지? 그러다 보니까 3으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학생 의자 수를 3분의 X라고 할 수 있니? 그럴 순 없잖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맞죠? 식을 세우기가 되게 난감해.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한다? 총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학생을 구하러 가는 거야. 첫 번째 상황 잘 봐. 처음에 뭐 했어? 3명씩 앉았어. 자, 그런데 학생들이 5명이 서 있대. 왜? 의자가 부족하니까. 그럼 준비한 의자, X개 전부 다 3명이 앉아있다는 얘기야? 3명이 안 앉은 의자도 있다는 얘기야? 학생들이 모자라서 의자가 모자라서 서 있어. 그러면 준비된 의자에는 몇 명씩? 3명씩? 다 앉아있다는 얘기지. 그럼 학생 수는? 일단 의자에 앉아있는 놈들이 3X명, 서 있는 놈들이 5명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무조건 3X 5. 아니, 3X 플러스 5. 맞죠? 맞죠?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하나 더 있어. 뭐 4명씩도 앉아보겠대. 간다. 학생 수를 다시 구합니다. 또 다른 상황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몇 명씩 앉아보겠대? 4명씩 앉아보겠대. 근데 의자가 남았어. 그 말은 X개 의자에 다 4명씩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 요거 잘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현준아, X개의 의자가 막 놓여 있었어. 4명씩 앉았는데 의자 하나가 남았대. 그럼 이 의자에 앉았다는 얘기야, 안 앉았다는 얘기야? 남았다는 얘기는 안 앉았다. 0명이 앉았다는 얘기지.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본다. 4명이 앉은 의자는 전체 X개 중에 몇 개? 땡. X-2개. 네, 왜요? 마지막 의자는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4명씩 가득 채워 앉은 의자는 남은 의자도 빼고 마지막 의자도 빼고 X-2개의 의자만. 뭔 말할?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X-2개의 의자에 일단 4명은 가득 앉아 있고 그때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뭐 나머지 요 뒤에서 두 번째 의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 그치? 아니, 맞지? 그거를 물결로 표시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게 학생 수입니다. 맞나요? 그때 이 자리에 3x 플러스 5를 써주면 돼. 그럼 이제 우리는 1번 부등식과 연결돼 버렸다. 2번 부등식을 연립하시면 되는 거야. 요 풀이 잘 기억해둬라.
알았음? 끝.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1차 부등식은 끝났고 아까 말했듯이 연립 얘기 남았는데 자, 뭐 쓰면서 듣든 그냥 듣고 나서 쓰든 뭐 한 1분 정도 잠깐 연립에 대한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마칠 거니까 일단 잘 들어봐요. 연립 부등식은 내가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왜? 방정식은 연립하세요. 연립 방정식 어땠어? 문자가 막 2개, 3개씩 있었단 말이야. 여러 개 있었거든, 문자가. 그러다 보니까 막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야. 맞죠? 뭐 1차라면은 뭐 더하기 빼기도 있고 대입하는 방법도 있었고 2차는 막 하나 인수분해 하고 뭐 자시고 막 한단 말이야. 방법들이 딱 틀에 박혀 있었음. 근데 부등식은 그런 게 없어요. 2개를 연립하든 3개를 연립하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등식이 전부 다 미수는 하나야.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습니다. 풀면 돼요. 해 구하면 돼요. 두 번째 부등식도 해 구할 수 있어. 풀면 돼. 세 번째도 마찬가지. 대신에 그 세 개의 뭘 찾는 거? 공통수학 2 배운 사람들은 교집합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겹치는 범위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연립 부등식은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게 할 필요 없는 게 각각의 부등식 그냥 풀고 겹치는 거 찾기만 하면 되거든. 대신에 그 겹치는 거 찾는 방법이 이제 수직선 막 그려가지고 빗금치고 하는 게 있겠지. 알았죠? 그게 연립 부등식이라서 딱히 설명할 게 없음. 그냥 풀 줄 알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이미 풀었잖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립 부등식이잖아. 풀라고 하면 이거 풀면 되잖아. 이거 풀면 되고.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은. 그러면 오늘 1차 부등식. 근데 이것만 해도 문제가 그래도 한 80개인가 90개 되더라. 1차 부등식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풀어오세요. 알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하러 갈게요. 빠이빠이.